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봄 갓 결혼한 새댁입니다. 올해 딱 28이 되었고 내년쯤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신혼의 새댁이 무슨 사연인사 싶으실 텐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댁 사연이나 남편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시월드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공감하시는 미혼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고 확신합니다. 제 생각이긴 하지만 요즘보다는 예전에 여자로서 힘들게 사회생활 하시던 분들이 더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꼭 저와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일이 은근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조금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고 있을 때 직장에서 당한 황당하고도 소름 끼치는 얘기이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2년 남짓 다닌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자기가 저를 집에 주저앉혔다는 말을 들을까봐 저에게 늘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회사 다니는 게 불편하면 더 나은 조건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고려해봐. 우리 둘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 아무래도 불편한 점도 있을 테니까 오히려 잘 된 건지도 몰라. 당분간은 좀 쉬면서 공부도 하면서 여유롭게 생각하자. 당장 회사 다니는 게 급한 건 아니니까. 나도 전 회사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직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이상한 인간은 어딜 가나 꼭 있기 마련이니까 또 미친놈 안 걸리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 나도 직장 생활 오래 했지만 그동안 본 진상 중에 그런 미친놈은 없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당분간은 푹 쉬면서 생각해봐. 남편의 배려와 저의 의지로 아직은 편안한 생활을 하며 살림에 재미를 붙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혼 전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신입으로 입사한 직장이 첫 직장이자 저에게는 마지막 직장입니다. 대기업은 아니고 저 사는 지역의 작은 제조업 중소기업이고 저는 사무직으로 취업했어요. 저는 취업 준비하면서 다닌 영어학원에서 우연찮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요.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 남자친구의 도움을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직장인이었고 제가 취업 준비하는 거 알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줬어요. 그러다가 입사 지원 한번 넣어보라고 한 직장이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이었습니다. 왜 콕 찍어 그 회사에 지원하라고 했는지 전 한참 후에 이유를 알긴 했지만요. 어쨌든 저에게는 첫 직장이다 보니 늘 긴장감을 가지고 적응하느라 초반에는 힘든 일도 많았어요. 사실 직장에서 힘든 건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늘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 나이도 어리고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 보니 도와주고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제 사수 역할을 자처하던 30 후반 미혼의 직장 상사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적응 못하는 절 잘 챙겨주시고 일도 많이 알려주시고 처음에는 너무 고마운 마음이 컸어요. 팀에서 제가 막내였는데 굳이 팀장님이 직접 업무를 가르치시겠다면서 사수를 자처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업무적으로 도움을 꽤나 많이 받은 건 맞아요. 회사 일 배우는 거야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경험이 없다 보니 간혹 실수를 하거나 일이 꼬이면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그럴 때 다른 분 같으면 답답해하거나 혼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제 옆자리 선배들이 자기 일하느라 바쁠 때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적이 꽤나 여러 번 있긴 합니다. 그때는 솔직히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제가 혹여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일을 해결해 주시면서 저를 다독거려 주기도 했습니다. 김유정 씨, 너무 걱정하지 마요. 원래 일이라는 게 다 사람이 하는 거야.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끌어안지 말고
선배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거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혼자 해결하려다 보니 일이 커진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경험이지. 아무튼 내 말 명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요. 당연히 저를 혼내지 않고 다독거려주는 팀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분들이라 제가 귀찮게 물어보는 것도 친절히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입사해서 첫 월급 받고 나서 팀원분들에게 디저트를 사드리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직원분들은 고맙다, 잘 먹겠다, 열심히 해라 등등의 덕담을 해주셨는데요. 유독 사수였던 그 팀장님은 서운해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정 씨,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좀 특별한 걸 사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좀 서운하네. 우리 팀에서 내가 유정 씨 특훈 시켰던 거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말이야.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된단 말이야? 저는 처음에 그 직장 상사가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네? 팀장님, 저는 똑같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마련한 건데 뭐가 서운하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이런 걸 내가 일일이 말해야 하나? 유정 씨 그렇게 센스가 없어? 나는 유정 씨를 훌륭한 인재로 잘 키워보겠다고 내 시간, 노력 써가면서 가르쳤는데 똑같이 마카롱이라니. 아, 실망이야. 첫 월급 타면 부모님한테 내복 사드리는 마음으로 나한테는 특별하게 준비했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팀원분들한테 작게나마 감사 표시를 하고 싶어서 마련한 거라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미안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니 너무 마음에 두지는 말아요. 아무튼 나는 유정 씨한테 그만큼 다른 직원들이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써준 거라는 걸 알아둬요. 저는 해달란 적도 없는 특별 대우를 해준 거라며 직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시는 거 듣고 너무 민망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은 그 상사가 안 보이는 곳에서 토할 것 같다는 표정을 짓곤 했어요. 짐작하시듯 다른 직원들도 그 상사를 다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노총각에다 외모도 그다지 호감형이 아니었는데 자신감은 굉장히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성격이나 업무 스타일까지 다른 직원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라 다들 그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간혹 저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는 다른 선배도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하고 초반에 같은 팀에 있던 여자 선배였는데 저랑은 자주 말을 섞는 사이가 아닌데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유정 씨, 내가 이런 말 안 해도 알아서 잘 처신하겠지만 박 팀장님 말이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분이 노총각에다 비호감 이미지인 건 이유가 있거든. 유정 씨 처음 입사했을 때 사수 노릇 자처하길래 설마 했는데 요즘 유정 씨한테 하는 거 보니 좀 너무한다 싶어서 말이야. 남자들은 웃긴 게 자기 보고 웃어주기만 해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유정 씨,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선배. 저도 잘 알고 있죠. 사실 저는 처음에 제가 일을 잘 못해서 많이 도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간혹 부담스러울 때가 있긴 해요. 업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자꾸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셔서요. 직장 상사라 단호하게 말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유정 씨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 알아서 잘 처신하겠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우리도 박 팀장님 주시하고 있거든. 예전부터 새로 들어오는 어수룩하고 착한 여직원들 자꾸 건드려서 회사에서도 소문이 안 좋아서 말이야. 암튼 다들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알아도 솔직히 직장 상사만 아니었으면 벌써 몇 번 대판했을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꼭 도움 요청할게요. 근데 유정 씨, 남자친구 혹시 있어? 있으면 애당초 그 인간이 치근덕거릴 때 있다고 해버려. 아마 그래도 그냥 물러설 인간은 아니지만 남자친구 있다는 사람을 건드리게 하겠어?
선배는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말해서 접근을 차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 생활 초반부터 애인이 있다거나 하는 개인적인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직원들이 보기에도 그 직장 상사가 저에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징그럽게 치근덕거리는 게 보였나 봅니다. 하지만 웃긴 건 뭐였냐면요. 다들 그 상사를 싫어하면서도 윗사람이라 나보다 조금 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상사인 그분에게 차마 입 바른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괴로운 건 업무나 일적으로 저에게 훈수를 두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일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했지만 점차 곤란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퇴근 후 시간 있냐는 걸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유정 씨, 오늘 퇴근 후에 시간 돼? 업무 마무리하면 퇴근 시간 넘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랑 식사나 하지? 아,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약속? 김유정 씨는 업무를 다 마무리하지도 않았는데 퇴근 후에 개인적인 약속을 잡나? 제가 곤란해서 거절을 하면 저런 식으로 일 처리도 안 하고 퇴근하는 생각 없는 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굳이 급한 일도 아닌 걸로 야근까지 하면서 회사에 남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팀에 일이 있어서 다 같이 야근을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제가 남아 그 직장 상사와 같이 일하는 건 더더욱 싫었고요. 저에게 치근덕거리는 건지 아니면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저보다 한참 위 선배, 그것도 나이도 많은 분에게 쌀쌀맞게 군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웃긴 건 직원들 앞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사수 노릇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간혹 둘이 있을 상황이 되면 사람들 있을 때랑은 조금 다르게 저를 대하는 것도 웃겼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둘 사이가 특별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가 신경 쓰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유정 씨, 내가 혹시 아까 유정 씨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업무는 업무니까 내가 엄하게 하는 거 이해해줘. 혹시 내가 유정 씨 실수하는 거 그냥 넘어가면 다른 직원들이 편애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지? 아, 네. 실수하면 당연히 엄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신경 쓰지 마세요, 팀장님.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 나는 혹시 유정 씨가 나한테 서운해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건 아닌가 봐. 그럼요. 제가 서운할 이유가 없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니 내가 다 서운하네.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내가 개인적인 시간까지 써가며 얼마나 공들여 가르쳐줬는지 알잖아. 아이, 내가 마음 쓰는 거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부터 회사 생활이 그 직장 상사로 인해 불편하고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느낀 건 나중에 계속 이런 식으로 상사가 이상한 사인을 보내면 나도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연애하는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직원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차피 알게 될 거라 굳이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고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남의 일에 크게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당연히 만나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한 것인지 자꾸 저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려고 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벽을 두기 시작했고 회사에서 말을 엄청 아꼈습니다. 저도 일이 익숙해지면서 점차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업무 코칭을 받는 일도 서서히 줄기도 했고요. 팀장도 영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거리를 두고 말을 아끼는 거 눈치채고서는 저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분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저를 대하길래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저에게 따로 연락하는 일은 당연히 없었고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마주치고 얘기 나누는 것 외에 제가 신경 쓸 건 없었습니다. 간혹 사내 메신저로 아재 유머라든가 재미있는 기사거리를 보내는 일이 있긴 했는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단둘이 만나거나 밥을 먹는 일도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쯤 되니 처음에 저에게 경계하라고 말해줬던 직원도 별 신경을 쓰지 않은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일로도 많이 바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즈음 저는 결혼 준비로 여념이 없었어요. 입사해서 아직 돈을 많이 모으지도 못했는데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자기가 다 준비했으니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저는 몸만 오면 된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말이 쉽지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도 결혼하자고 보채서 우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긴 했는데 부모님이 남자친구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다행히 형편이 괜찮은 편이라 엄마가 결혼할 때 모자란 돈 뒷받침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생각보다 빨리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는 저도 같은 팀원들과 많이 가까워지기도 했고 결혼을 했다던가 아이가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 정도는 다들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임박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저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걸 기회가 되면 미리 말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하던 회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자리에서는 사적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같은 팀 여자 선배가 제가 말하기도 전에 묻더라고요. 유정 씨는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옆에서 보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도무지 모르겠더라. 얼굴도 예쁘고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가끔 보면 너무 철벽을 치더라고. 사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유정 씨 입사하고 나서 다른 부서줄 사람들이 소개해달라는 사람 은근히 많았다. 어머, 정말요? 몰랐어요, 선배님. 사실은 제가 철벽까지는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회사 입사하기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긴 해요. 아마 내년 봄쯤에는 결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팀장을 비롯 우리 팀 직원들의 시선이 전부 저에게 집중되더군요. 그러면서 다들 그럴 줄 알았다느니, 없는 게 이상하다느니, 아직 하지도 않은 결혼식을 축하한다느니 하면서 웃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 저의 사수였던 팀장님만은 표정이 뭔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직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다들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팀장님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바람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여직원들을 싫어해. 열심히 일 가르쳐 놓으면 날름 시집간다 그래버리고 애 낳는다면서 일을 못하겠다고 퇴사해버리니까 말이야. 그래, 김효정 씨도 그럴 건가? 그러자 옆에 있던 팀원들이 애써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유, 팀장님도 참. 요즘 직원들이 어디 옛날처럼 결혼하고 애 낳는다고 일 관두고 그러나요? 암튼 우리 유정 씨는 그동안 지켜보니 참 성실한 사람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남자친구 있냐는 말을 한 게 이런 황당한 타박을 들을 일은 아니다 싶었는데 그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칠까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수습해주지 않았다면 아마 회식 자리가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한 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됐는지 말입니다. 정확히 그날 이후부터 저를 대하는 팀장님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뒤부터 사내 메시지로 저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남자친구를 만났는지, 결혼을 언제 하는 건지 묻더니만 급기야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는 이상한 말까지 하길래 제가 무슨 뜻이냐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분이 한다는 말이 한 번만 따로 만나서 밥 먹는 게 어때? 나는 그동안 유정 씨가 내가 관심 보이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거리를 두고 기다린 건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좀 당황스럽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팀장님을 이성으로 생각한 적 없고 이렇게 개인적인 업무 외의 메시지도 부담스럽다고요. 저는 첫 직장이기도 했고 그분과 혹여 이상한 소문이 회사 내에 도는 건 생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절할 때마다 대답은 알았다고 하면서 며칠 후면 또 똑같아지더라고요. 심지어 제 책상 밑에 선물이나 꽃다발, 먹을 거랑 편지 등을 남들 모르게 갖다 두시는가 하면 제 개인적인 번호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첫 직장이고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큰맘 먹고 거절한 건데도 계속 이러시니 정말 스트레스로 꿈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거절하다 못해 이제 모조리 씹고 무시하는데도 그럼 회사에서 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어서 저와 얘기를 하려고 하길래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아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결혼할 사람 있고요. 이러시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 팀장님을 좋은 선배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를 곤란하게 하시면 다른 팀으로 옮겨달라는 걸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부탁드릴 테니 여기서 그만해 주세요. 저는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최대한 예의를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반응에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보통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김유정 씨, 내가 아직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유정 씨가 많이 부담스러워했다는 거 이제 알겠어. 당장 내가 마음이 급하니 너무 밀어붙였던 거 사과할게. 사실 나 유정 씨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관심 많았어.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데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나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잠시 거리를 둔 건데 그 사이에 결혼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나는 유정 씨만 괜찮으면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었거든? 내가 유정 씨보다 나이가 많지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모자란 거 없어. 남자친구가 될 수야? 더 좋은 조건 남자한테 가는 거 세상 사람 아무도 뭐라 안 해. 나 진지하게 생각해 줄 수 없을까? 지금 결혼은 너무 일러. 결혼하지 말고 다른 나 같은 남자도 한번 만나봐. 장담하는데 유정 씨 생각이 바뀔걸?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 생활하면서 얼굴 볼 거라 진짜 최대한 좋게 거절했더니 계속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길래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당연히 없습니다. 저 결혼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팀장님은 혹시 눈치가 없으신가요? 그동안 저한테 의미심장하게 대할 때 제가 불편해하는 거 못 느끼셨나요? 저 정말 불편하고요. 제가 거절하는데도 계속 이러시면 저도 사내 감사팀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그러자 순식간에 그 사람 낯빛이 변하더니만 한다는 말이 그래? 알겠어. 확실히 나는 싫다는 거지? 앞으로는 유정 씨 대하는 태도가 전처럼은 못할 거라는 것만 알아도 뭐? 결혼? 어디 한번 해봐. 내 밑에 있으면서 결혼하는 순간 진급은 꿈도 꾸지 말어. 저는 팀장님의 반응에 황당해서 뭐라 대꾸도 못했습니다. 저에게 멋대로 혼자 착각하고 고백한 것도 웃긴데 제가 거절한다고 진급을 꿈도 꾸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직장 상사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갑질하는 거잖아요. 어쩐지 앞으로 직장 생활이 고단해지겠구나 싶었는데요. 정말 그날 이후부터 팀장님은 저를 팀에서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결제를 올리는 건 확인도 하지 않고 퇴근 시간 1분 남기고 처리를 한다거나 중요한 미팅 일정을 저만 쏙 빼고 다른 직원들과 공유한다거나 하는 일은 양반이었습니다. 제가 업무를 누락하는 상황을 만들어 모든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할 때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직원들 앞에서 막 질러버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업무를 은근히 비꼬거나 트집을 잡을 때는 직원들 앞에서 자존심을 구기는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지내니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저는 가급적 회사 일을 가족들이나 예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기에 남자친구에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결혼 앞두고 한창 돈을 모아야 함에도 직장을 관두고 싶을 만큼 힘들었으니까요. 제가 그간의 일을 설명하자 남자친구는 흥분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직원들이 회사에 있단 말이야?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그런 부당한 일을 겪었으면 주변 직원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야지.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 만들면 나도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릴까봐 무서웠어. 나 이제 어쩌면 좋아? 나 솔직히 그 팀장님 때문에 출근하는 것도 스트레스야. 당장 내일이라도 관두고 싶어. 뭐 그런 미친놈이 다 있어. 암튼 내가 다 알았으니 걱정하지 마. 일단 네 업무 다른 직원이 인계받을 때까지는 다녀야 하는 거지? 혹시 그 인간이 또 건들면 원 없이 들이받고 미련 없이 사표 던져도 돼. 당장 관둘 수는 없지. 내가 벌려놓은 일은 대충 마무리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서 가시방석 입고 생각하니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 알았어. 그동안 너 마음고생하는 줄도 몰랐네. 암튼 당분간만 참아봐. 남자친구에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팀장이 저를 괴롭혀도 다시 한번 꿋꿋하게 버티리라 다짐하고 다음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당연히 출근하자마자 팀장님은 저를 뺀 다른 직원들과 업무 회의를 하더니만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한 기분이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요. 한 10시쯤 되었나요? 다른 직원들도 다들 자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수 팀장님, 여기가 기획홍보팀 맞나요? 직원들은 누구인가 하고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쪽을 봤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들어와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예비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비 남편이 저 괴롭힘 당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사무실에 따라온 줄만 알았습니다. 아는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은 저를 보고 싱긋 웃더니만 사장실이 몇 층이죠? 오랜만에 오니까 도대체가 사무실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무슨 일로 오셨죠? 사장실은 7층입니다만 무슨 용건이신지. 아,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박정수 팀장 맞죠? 꽤나 소문이 자자하던데. 암튼 나랑 또 보게 될 겁니다. 팀장님은 모르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니 당연히 무슨 개벽다귀 같은 말을 하나 하는 표정이었고 직원들은 전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예비 남편을 따라가서 말했습니다. 자기야, 설마 우리 회사에서 내가 겪은 일 폭로하러 온 거 아니지? 나 너무 당황스럽다. 아무리 내가 힘들다고 했기로써니 이렇게 무작정 회사까지 오면 어떡해. 나 회사 어찌 다니라고 이러는 거야? 오늘은 당장 돌아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나만 믿고 돌아가서 너는 네 업무나 열심히 하고 있어. 이따 오후에 나 다시 보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황하는 저를 기어코 돌려세우더니 그 사람은 제 만류를 뿌리치고 기어이 사장실로 들어가더군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직원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혹시 아까 그 사람 아는 사람이냐고요. 하지만 당황한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궁금해했죠. 웬 이상한 사람이 무슨 일로 회사까지 왔는지 하고요. 하지만 속으로 마음의 준비는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다짜고짜 회사로 찾아온 예비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그날 오후 예비 남편은 사무실로 돌아왔는데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인사팀 과장님이 직접 같이 들어오길래
저는 속으로 올 게 왔구나. 나를 괴롭힌 팀장님도 살짝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사팀 과장님이 하시는 말이 여기는 오늘부터 기획홍보실장으로 오게 된 이선준 실장입니다. 얼마 전까지 다른 회사에서 업무를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이렇게 우리 회사로 입사를 하셨네요. 직원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 앞으로 잘 모셔주세요. 다들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우리 회사로 온 것도 그렇지만 실장 직급이라뇨. 마침 우리 부서 실장님 자리가 잠시 공석이긴 했지만 이런 건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비 남편이 직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놀라셨다는 건 압니다. 어차피 다들 알게 될 거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여기 입사한 건 이곳이 저희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절대 아니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랑 일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제가 하드 트레이닝 할 거니까 단단히 각오하세요. 그러자 모든 직원들은 다들 알겠다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장님의 아들이라 갑자기 높은 직급으로 입사를 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솔직히 가장 놀란 건 저였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아버지라뇨. 저는 그동안 예비 남편이 아빠가 작은 공장을 한다길래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라고 하니 너무 놀라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오자마자 폭풍처럼 업무 파악을 하고 회의를 하더니만 마치 예전부터 우리 회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역시 사장 아들이라 뭔가 달라도 다르다면서 질투 섞인 존경심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저는 그날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퇴근해서 예비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따져 물었어요. 그동안 왜 저에게 회사 사장 아들인 걸 감췄냐며 서운하다고 뭐라 했죠. 제가 조건 보고 사람 만난 것도 아닌데 혹시 나를 시험하려고 했던 건가 싶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정작 태어났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 다음 달에 인사하러 가게 되면 다 알게 될 거니까 그 전에 말하려고 한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근데 너 회사에서 힘든 거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결혼하면 자기랑 같은 회사에 절대 못 다녀. 부부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건데 다른 직원들도 엄청 불편해할 거야. 그래, 알았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나는 더 힘들다는 문제부터 해결해야겠어. 저는 예비 남편이 뭘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궁금했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예비 남편이 회사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알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아침에 오자마자 저를 괴롭힌 팀장을 독대했어요. 호출을 받고 들어가는데 팀장이 죽상을 하고는 서류 뭉치를 한가득 가지고 들어가더니만 역시나 죽상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더라고요. 아마 단단히 업무 때문에 한 소리를 들었구나 했습니다. 듣자 하니 직원들에게 일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처리해서 보고하라는 오더를 받고 괴로워한다고 한다더라고요. 팀장님은 업무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계속 불려다니면서 한동안 괴롭힘을 당하더니만 어지간히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걸 또 직원들에게 화풀이하거나 저에게 트집을 잡고 본인이 할 일을 시켜 먹으려 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또 시키는 걸 바보같이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이상은 그러기 싫었습니다. 김유정 씨, 내가 자료 메일 준 거 있을 거야. 그거 내일 오전까지 실적 입력하고 도표화해서 내 책상에 올려놔요. 팀장님, 그건 실장님이 시키신 업무 아닌가요? 저는 다른 업무가 있어서요. 제가 대신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못한다고 했어? 김유정 씨 많이 컸네. 지금 내가 곤란해하는 거 혹시 고소해하는 건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기억 안 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정 씨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실장님도 직원들한테 지시하셨어요. 각자 업무 충실하고 상사가 해달란다고 그 업무 맡아서 하지 말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팀장은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새로운 실장 와서 아주 신이 났나 보네. 혹시 김유정 씨 그 실장이 본인한테 관심 보이는 거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베푼 호의도 이렇게 이용하더니만 이제 보니 이게 유정 씨 특기인가 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인내심이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모욕적이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자기 맘대로 생각했다는 게 소름 끼쳤던 저는 회사를 간두고 저 인간을 안 보는 한이 있어도 할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듣자 하니까 사람이 바보인 줄 아시네요? 말 조심해 주시겠어요? 그동안 직원들 부려먹다가 본인한테 직접 일 시키는 사람 나타나서 스트레스 받으시나 본데 팀장님이야말로 직원들 본인 수적으로 이용하시는 거 그만하세요. 그리고 제가 실장님 못 이용하라는 법도 없죠. 왜냐하면 실장님이 바로 저랑 결혼할 사람이니까요. 저 이 회사 입사하기 전부터 사귀던 사람이거든요. 아시겠어요? 늘 얌전했던 사무실 막내가 처음으로 상사에게 항명하듯 큰 소리 내는 걸 보고 직원들은 전부 놀랐습니다. 특히 제가 실장님과 결혼할 사이라는 걸 말하자마자 다들 엄청 놀라는 듯 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란 건 역시 저를 괴롭히던 팀장님이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유정 씨 결혼할 사람이 실장님이라고 했어? 그게 사실이야? 네. 어차피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잘 됐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 그동안 팀장님 착각 때문에 혼자 너무 힘들었던 거 아세요? 조금만 더 심했으면 범죄였다고요. 모태솔로인 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왜 싫다는 사람한테 막무가내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엄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고 갑질인 거 모르세요? 제 남자친구가 저 힘들다는 거 알고 회사까지 오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동 조심해 주세요. 제 말에 팀장님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겠지만 사장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니 까딱 잘못하면 본인이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거니 예전처럼 함부로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럼 유정 씨가 나 골탕 먹이려고 자기 남자친구를 회사에 불려들였다는 거네. 유정 씨야말로 나한테 갑질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저는 제 남자친구가 사장 아들이라는 거 몰랐어요. 못 믿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솔직히 저도 최근에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회사 관둘 각오까지 하고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팀장님 그동안 신입 직원들 들어올 때마다 우습게 보고 치근덕거렸다는 거 회사 내에 모르는 사람 없는 거 모르세요? 본인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고요. 자기 기분대로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업무 지시하시는 거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니 제가 입 여는 순간 팀장님 앞으로 인생이 고달파질 수도 있을 거라는 거 아실 텐데요? 팀장님은 저의 말을 듣고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어쩔 줄을 모르시더군요. 제가 팀장님과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원분들은 웃음을 참고 있기도 했어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팀장님은 저에게 차마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자기 업무를 전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전부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랬다가는 남자친구 귀에 전부 들어간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동안 참았던 모든 걸 얘기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실을 전부 알고 나서 저를 한동안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다들 좋은 분들이라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부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유정 씨 덕분에 회사 생활 편해진 거 알아? 물론 유정 씨는 불편하겠지. 근데 실장님 오고 나서부터 팀장님이 우리 괴롭히는 거 현저하게 줄었다니까? 그건 유정 씨도 눈치챘지.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저 때문에 다른 직원분들이 피해볼까 봐 걱정 많이 했거든요. 다들 놀라긴 했지. 유정 씨가 말 안 해줘서 서운한 마음도 없지는 않아. 하지만 상황이 그랬잖아. 다들 이해하니까 걱정 마. 그나저나 결혼하고 나면 유정 씨는 같은 부서에서 남편이랑 일하는 거 불편할 텐데 괜찮겠어? 기왕이면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고 해봐. 상사복은 없어도 직장 동료복은 있는지 다들 저를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팀장님이 직원들 괴롭히는 일이 없어졌다며 고마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고 나면 회사를 관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일이 해결되었다고는 해도 남자친구가 갑자기 입사하는 바람에 불편해지기도 했고, 그동안 다른 회사로 이직할 준비도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꼭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근무해서 불편한 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 지쳐서 좀 쉬고 싶거든요. 사람한테 시달리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는 팀장님이랑 같은 회사에서 마주치는 게 싫으네요. 다른 직원분들은 감사하게도 저의 뜻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저 대신 일할 다른 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왜 저더러 회사를 관두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좋다고 치근덕거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 괴롭히던 직장 상사가 버젓이 있는 곳을 당당하게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예비 남편 말대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도 가능한 거니 저는 미련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고 지금은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고요. 간혹 예전 직장 직원분들과 소식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듣자 하니 저를 괴롭히던 팀장님은 한직으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무 평점에서 최하점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니 인사조치였다고 하는데 속은 시원했습니다. 남에게 갑질하고 지위를 이용해 치근덕거리는 그런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혼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마 저로 인해 본인도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조심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정신 못 차린다면 어느 조직에서도 그런 사람은 받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사연은 10월드나 이혼 얘기는 아니었는데 어떠셨나요? 요즘 직장 내에서 저 같은 일을 당하는 게 꽤나 흔한 일이라 혹시 미혼 여성분들이나 딸 가진 엄마들이 제 사연을 들으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잘난 남편 덕에 운 좋게 혼내준 케이스였지만 만약 저 같은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지 말고 직장 내에서 공론화시켜 가해자의 잘못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 있으면 본인이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아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저는 당분간은 결혼 생활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이직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시월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의 개인사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네요. 황당했던 저의 사회생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부족한 저의 얘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